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5G 통신 장비를 이제 봐야 되느냐, 이번에는 진짜 상승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엑셀 중에서 이 5G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 중에서 지금 랭킹을 보시게 되면 5G 통신 장비라고 저는 표현이 되어 있고, 통신 장비가 11월 24일 날 장마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최상위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1월 18일 날 장마감 기준으로 돌려놓은 것에서도 통신 장비가 지금 상위권에 있죠. 그래서 이제 통신 장비가 좀 상위권에 있는 게 저는 사실 이번에는 좀 믿을만한가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최근에 10월 달에 이제 신금투에서 나왔던 보고서랑, 그리고 24일 날 나온 그 하나대투에서 나온 보고서의 어떤 서머리 부분, 요약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어떻게 이제 이게 바뀌게 되었는지, 시장에서 왜 시각이 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금투 보고서만 보시게 되면 9월 달에, 이게 10월 달에 나왔으니까 9월 달에 삼성전자의 버라이즌 향 물량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이제 뭐 C밴드에 대한 어떤 그 주파수 입찰이 끝나고 나면은 오더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무산이 되었죠.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이 무산이 되면서 5G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도 안 좋아지고 주가도 이제 안 좋아졌었는데, 심지어 이제 9월 달에는 버라이즌이 오더를 축소를 했고, 그게 이제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 지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랑 4분기 실적을 부정적으로 지금 눈높이를 더 낮춰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정이익이 하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10월 달에 나온 보고서니까 우리가 3분기 분기 보고서를 11월 15일까지 다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이미 다 지금 현재로는 다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HFR 정도는 후지츠로부터 오더를 받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받은 오더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좀 잘 나왔던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했었던 거, 미국 인프라 법안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 바이든이 서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2022년도 미국 통신사들의 5G 투자가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된 것 같다, 좀 가치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내년 1분기나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최근 이제 주도주들이 2022년도 실적이 좀 가시성이 높은 것들을 좀 잡아가고자 하는 시장의 어떤 그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도 다시 이렇게 상위권으로 또 올라오게 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이 굉장히 이제 두리뭉실해서 투자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IT 부분들을 제가 좀 보자라고 했던 것들은 2022년도 그래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가시성 또는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눈에 좀 보이는 만큼 어떤 실적이 좀 돌아서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지난주에 18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지난주 거를 보더라도 IT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죠. 통신 장비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10월 달에 있었던 이 보고서랑 9월의 어떤 상황을 좀 비교를 했을 때, 9월 달에 버라이즌 오더 축소되니까 이거 실적 3, 4분기에 더 안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일단 현재는 3분기 실적은 다 발표가 됐으니까 불확실성은 좀 제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인프라 법안도 일단 통과가 되었으니, 서명이 되었으니까 2022년도 오더는 어느 정도 가시권이 좀 높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2022년은 2021년도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밴더가 좀 더 확대되는 어떤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에 보면 이건 인프라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 밑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에 보시게 되면은 뭘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상반기에도 RFHIC가 제일 좋다라고 일단 말씀드렸는데, RFHIC에 대해서는 이제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큰 그림부터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의 밴드가 이렇게 추가가 되고, 이렇게 시장이 점점 추가가 되면서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2022년이다. 다만 이제 이게 2021년도부터 좀 늘어나는 그림을 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오더가 많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일본에서 들어온 거는 HFR이 이제 실적이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 5G라고 하는 게 글로벌 투자가 내년부터 좀 확대된다고 하면은, 이게 대부분의 5G 관련된 기업들도
뭐 순서는 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돌아오는 순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주가상으로는 뭐 비슷비슷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게 맞냐 이번에 봤을 때 이게 맞냐 아니냐 이건데 올해도 이게 된다 했을 때 생각보다는 오더가 많이 안 나와서 주가가 지금 문제가 된 거고 일단 요 시점에서 이미 먼저 인프라에 관한 서명을 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일단 미국 쪽에서는 5G를 좀 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가지고 우리가 5G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합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글로벌로 나가야 이 5G 관련된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나름 이제 시장에서 설득력이 있는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나온 하나대투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잘 나와 있어요. 요거랑 이 신금투의 보고서랑 하나대투 보고서를 딱 놓고 비교를 해서 보면 아 시장의 시각이 좀 바뀔 수 있는 시점이구나. 왜냐하면 일단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을 오래 했는데 지금 뭐 11월 25일이면은 어느 정도 11월 24일, 25일이면은 어느 정도 2021년도의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는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2022년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2022년은 이미 바이든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5G 투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어떤 업종들 대비해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수혜가 국내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주가가 이미 바닥에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분기 일부 5 업체들이 실적 개선 원인은 미국 버라이즌 수출 호조가 있었는데 여기서 9월 달부터 뭐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더 아작이 났었죠. 그리고 21년도 4분기랑 2022년도에서 미국 수혜가 더 본격화될 거다라고 일단 되어 있는데 일단 4분기까지도 그렇게 실적이 돌아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버라이즌이 투자 규모를 늘리는데 어쩌면 이 연구원님께서는 DC 네트워크랑 AT&T로도 삼성이 장비를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재용 회장이 미국까지 가는 거는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추측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저는 이제 버라이즌이에요. 버라이즌이 내년에는 무조건 오더를 좀 땡겨 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눌려 있었던 것이 반등하는 게 어느 정도 그림은 맞다. 만약에 이게 추가 상승해서 좀 길게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삼성이 장비 수주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삼성이 장비를 소주하면 이 삼성이 국내 기업들한테 이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급을 오더를 또 내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투자한다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5G 관련된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논리를 더 붙이신 게 5G가 결국에는 메타버스랑 블록체인이 핵심이고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이게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라는 이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투자 포인트에서는 실적 반등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제 실적 반등이 사실 좀 더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HFR 정도만 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서진 시스템은 실적이 좀 잘 나왔죠. 그런데 서진 시스템은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원인데 이 기업은 안에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환 사채가 너무 많아서 저는 서진 시스템이 실적이 좋아졌지만 사실 이렇게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다. 괜찮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있었고 그다음에 HFR은 이미 주가가 너무 반등을 많이 해버렸고 일본 쪽에서의 먼저 5G 투자가 후지츠가 막 오더를 주다 보니까 HFR이 먼저 이렇게 주가가 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기업들을 배팅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RFHIC가 전통적으로 삼성 밸류 체인으로서 잘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 기업 중에서 저는 이제 RFHIC가 좀 제일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그 RFHIC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지금 탑라인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탑라인이 올라오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니까 주가가 계속 안 됐던 건데 일단 객관적으로는 탑라인이 좀 합산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 내년에 이제 그 바이든 인프라 서명 때문에 무조건 이제 5G 투자를 할 거다. 지금은 뭐 5G 투자가 좀 적지만 내년에는 5G 투자가 들어오는 거는 뭐 기정사실은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금토나 하나금토나. 그래서 삼성에서 미국도 가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더 이제 새로운 고객사를 더 확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수주 물량이 이제 증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실적이 이제 가시성이 있느냐 이건데 제가 봤을 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바이든의 인프라에 대한 서명이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이제 가는 거가 가장 이제 시장에서는 2022년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이제 뭐 내년에는 좀 더 투자를 할 거다.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가 되니까 5G 관련해서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2022년도 1, 2분기가 실적상으로는 바닥이고 주가는 좀 더 선행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업종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2022년도를 그리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없어요. 다들 이제 2022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주도 업종을 좀 찾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분기에는 HFR가 서진 시스템이 좋아졌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기가레인과 오이 솔루션은 뭐 2분기, 3분기 흑자 구도다, 뭐 흑자 구도 정도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직 뭐 이거 숫자가 나온다 했는데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이제 계속 흘러내렸다가 일단 그 2022년도 상반기 전망이 밝은 이유가 국내 최근 통신사가 2021년도 4분기부터는 투자가 재개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국내 괜찮아지면서 국내가 좀 받쳐주면서 여기서도 보면은 국내 그래도 좀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올해 대비 내년 더 나오고 버라이즌이 결국에는 늘어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그 논리를 찾자면은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서명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2022년도에 일본에서도 5G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다른 어떤 글로벌 기업들도 5G 네트워크 투자가 2022년도부터는 확대될 거고 인도도 확대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네트워크 장비 수주를 받게 되면 뭐 국내 밸류체인한테 오더를 준다. 이게 지금 핵심 논리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탑라인이 올라오고 있고 일본에서도 오더 내리고 있고 국내는 어쩔 수 없이 내년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정권 바뀌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제가 눈에는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통신 3사 캐펙스 정상 궤도 4분기부터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최근에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트래픽 처리도 문제가 있었고 새로운 정권 그리고 그 가장 이제 또 우려했었던 것이 5G가 보급이 5G 관련된 폰이 부품 수급 이슈로 보급이 잘 안 됐는데 내년에는 이제 5G 관련된 핸드셋도 보급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40페이지짜리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은 결국에는 미국 버라이즌 매출이랑 AT&T랑 DC 네트워크 이런 수주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해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일단 미국 버라이즌 매출이 그래도 2022년도에는 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저는 이제 인프라 투자 결국 이제 바이든 정부가 직접 광대역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는 점 이거 하나가 가장 이제 눈에 잡히는 어떤 가시성 있는 실적 상승 포인트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메타버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긴 그림으로 보고 밸류에이션이 이제 확장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이제 시장에다가 어필을 한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돌아서는지가 가장 이제 중점으로 봐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이번에 이제 또 11월에 미국 주파수 경매가 또 있어요. 11월 미국 주파수 경매하고 나면은 또 주파수 경매가 끝났으니까 2022년도에 또 5G 관련해서 12월에 이제 내용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이 주파수 할당이 다 공개되고 나면은 또 이제 5G 관련해서 주파수 다 받아놨으니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들이 12월에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흥미롭긴 한데 AT&T, 뭐 T모빌, 그다음에 T모바일, 그다음에 DC 네트워크 후발주자 사업자들의 주파수 확보가 되는데 얘네들 쪽으로 만약에 진짜 삼성에서 네트워크 장비를 수주 받는다고 한다면 국내 이제 5G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한번 또 강하게 튈 수 있는 어떤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버라이즌 하나만 하더라도 일단 주가가 이미 거의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처럼 주가가 눌려 있다가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지금부터는 5G 관련된 종목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다른 어떤 국가들도 5G 관련돼서 투자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저는 그냥 인프라 미국에서의 그 바이든 인프라 서명이 미국의 어떤 5G 장비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어떤 가치성이 높은 상황이고 올해 이제 실적 부진은 이미 11월이 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지나간 거 아니냐. 그리고 HFR 같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모습들을 시장에서 보니까 이거 되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바뀐 것 같다. 그리고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장기적인 그림으로 시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쭉 이제 밑에서 내려보면 이제 RFHIC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도 사실 RFHIC가 그나마 이쪽에서는 제일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RFHIC가 버라이즌 수출 물량 증가랑 방산 매출 호조로 4분기부터 실적 호전이 좀 유력해 보인다. 그래서 요거 투자할 때 우선적으로 좀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것들을 잡아가는 게 오히려 안전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RFHIC가 제일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는 결국 바이든 인프라 서명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버라이즌 쪽에서 오더 주는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을 통한 미국 버라이즌이랑 버라이즌 이외에도 혹시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삼성이 이제 네트워크 그 벤더로 이제 AT&T나 뭐 DC한테 이제 채택이 되면은 수주가 되면은 이제 RFHIC가 더 이제 고객사 삼성을 통해서 엔드 유저가 더 확대되면은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전력 반도체랑 플라즈마 신사업 부분도 뭐 2022년도에 괄목할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뭐 추정일 뿐이고 눈에 보이는 거는 일단 기존 사업에서 삼성전자 통해 가지고 매출 늘어나는 거 이거 하나가 지금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에 발생했던 버라이즌이랑 매출이 3분기에 일시 중단됐다. 이게 여기 신금투에 나온 이 9월달에 오더가 급감했다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게 이제 4분기에 지금 다시 발생하고 있다. 이건 아마 회사 측에다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RFHIC가 그래도 좀 상황으로는 괜찮은 거 아니냐. 그리고 혹시 장비 업체 선정이 삼성이 또 DC랑 AT&T의 벤더로 선정되면은 RFHIC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건데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버라이즌 하나만 돌아서는 걸로 증가하는 걸로만 베팅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뭐 간단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페이지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걸 신금투의 그 10월달의 보고서랑 좀 비교해서 보면 그냥 이제 핵심은 실적 안 좋아지는 거 1, 2, 3, 4분기 이미 다 지금 지났고 2022년도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바이든 인프라 서명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2022년도 오더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 이제 다른 어떤 업종들 대비해서 주가가 못 갔다. 그런데 2022년도 오더 증가하는 것이 좀 그래도 눈에 잡히니까 최근 이제 그 주도주들이 좀 쉬고 하다 보니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바텀에 있는 거를 좀 사자. 이게 지금 시장의 생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